잠시 후 여러분은 위진남북조 시대와 수나라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3세기 초 후한이 멸망한 후 중국에서는 위초고가 서로 경쟁하는 삼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삼국은 사마염이 세운 진에 의해 통일되었지만 황실의 권력 다툼과 지속된 내분으로 국가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흉노, 갈, 선비, 저, 강 등 북방 유목민족들이 화북에 침입하여 여러 나라를 세웠고 이로 인해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진은 남쪽으로 이주하여 현재의 난징인 건강을 수도로 삼아 동진을 건국하였습니다. 이후 강남 지역에서는 송나라가 세워졌고 북쪽에서는 선비족이 세운 부귀가 439년에 화북을 통일하면서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부귀의 효문제는 뤄양으로의 천도 후 선비족의 언어와 복장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선비족에게는 한족의 성씨를 부여하며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북방민족과 한족의 문화가 합쳐진 호한융합이라 부릅니다. 또한 자영농을 육성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균전제를 도입하였는데 균전제는 농지를 가진 농민들에게 토지를 배분하고 일정 기간 후 재분배하여 공평하게 토지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후에 수, 당에도 계승되었습니다. 하지만 효문제의 개혁 조치는 귀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고 효문제 사후 귀족들의 내분으로 인해 부귀는 분열되었습니다. 한편 동진은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대립, 그리고 문벌 정치의 폐단 등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진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이후 송, 제, 양, 진 등으로 왕조가 빈번하게 교체되었습니다. 강남으로 이주한 한족은 창장강 유역을 개발하고 벼농사를 보급하여 강남의 경제력을 향상시켰으며 이에 강남의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화북에서 강남으로 이주한 지배층은 중정관이 자기 지역의 인물을 가문에 관계없이 9등급으로 평가하여 추천하면 국가가 이를 바탕으로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인 구품 중정제를 통해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들 문벌 귀족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수가 다시 중국을 통일하는 6세기 말까지 남조와 북조는 각기 독특한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쟁과 혼란이 잦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구 이동과 민족 간 융합이 활발히 일어나며 수당대 문화 번영에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북조에서는 유목민의 간결하고 소박한 기풍이 문화에 반영되었고 국가는 유교의 가치를 존중하였습니다. 반면 남조에서는 귀족 중심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가 발달하였고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은 삶의 의미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하였으며 이는 노장 사상과 청담 사상의 유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위진 시대부터 유행한 청담은 귀족들이 사회와 세속적인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철학적 논의나 인물 평론을 자유롭게 나누는 활동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중림칠연이 있습니다. 중림칠연은 위진 시대의 7 현인으로 그들은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며 사색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지식인의 현실 도피적인 경향은 도연명의 시 귀거래사에, 귀족의 생활상은 고개지의 그림 여사잠도에 반영되었습니다. 불교는 남조와 북조 모두에서 널리 유행하였습니다. 깊이 있는 교리와 화의 여부를 차별하지 않는 특성은 북조 왕실의 큰 환영을 받았고 이로 인해 윈강, 룩먼 등 대규모 석굴 사원들이 조성되었습니다. 남조에서도 양무제와 같은 황제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시켰습니다. 서역 출신의 승려 쿠마라지바와 동진의 법현 등은 인도와 중국 간의 교류를 통해 불경을 한자로 번역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태평도와 오두미도는 전통적인 민간 신앙과 불로장생의 신선 사상이 가미된 도가 사상이 결합되어 도교로 발전하였습니다. 도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조직을 갖추어 나갔으며 북위의 구겸지에 의해 교단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현실의 삶에 초점을 맞춘 도교는 황실에 수용되었고 현세의 행복과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민중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중국은 약 4세기 동안 남북조로 분열된 상태였지만 589년에 양견이 세운 수에 의해 통일되었습니다. 수 문제는 율령을 반포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구품 중정제를 폐지하고 공정한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도입하여 문벌 귀족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동시에 중앙 집권의 강화를 꾀하였습니다. 또한 북이 이래 시행되던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등을 정비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화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문제의 뒤를 이어 즉위한 양제는 대운하를 완성하여 남북 간의 물자 유통과 경제 통합을 강화하였습니다. 양제는 대외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여 북으로는 돌궐, 남으로는 안남을 성공적으로 제압하였지만 대군을 동원한 고구려 원정은 실패하였습니다. 양제의 잦은 전쟁과 대규모 토목 사업은 농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618년 수는 당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당나라의 역사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